72세 박정숙님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들한테 말하지 말자. 아드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 주시거든요. 통화할 때마다 엄마 식사는 잘 드세요?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마다 그래, 엄마 괜찮아. 너나 잘 챙겨 먹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들도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고 괜히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면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냥 하루 이틀 쉬면 나을 텐데 뭐. 정숙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온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불을 2장 덮어도 오들오들 떨렸죠. 평생 이렇게 춥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30년간 호흡기 바이러스를 연구해온 박준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짐 되는 게 싫으셔서 참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숙님은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셨어요. 다음 주에 손주가 놀러 온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나? 과자 코너를 한참 구경하시다가 초코파이랑 새우깡을 담으셨죠. 손주 얼굴 생각하니까 벌써 흐뭇하더래요. 계산하고 나와서 집까지 걸어오시는데 갑자기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곤한가?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집에 들어와서 손주 간식을 냉장고에 하나하나 정리하시는데 손이 평소보다 차갑더래요. 이상한데? 감기 기운인가? 저녁 7시쯤 평소 같으면 TV 뉴스 보실 시간인데 소파에 그냥 누우셨어요.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미열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랍에서 체온계 꺼내서 재보니 38.2도. 열이 좀 있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일찍 주무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지겠지. 다음날 아침 몸이 더 무거웠어요. 체온은 38.8도. 약국에 가야겠다 싶어서 옷을 입고 나가셨죠. 약국까지 딱 5분 거리인데 평소보다 숨이 좀 가빴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약사님한테 말씀하셨어요. 감기약 좀 주세요. 열도 나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요. 약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대요. 어르신 혹시 독감 아니세요? 요즘 독감이 많이 도는데 증상이 좀 심해 보이시거든요. 제대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정숙님은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기 같아요.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약을 드시고 누우셨습니다. 오후 내내 침대에서 쉬셨는데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목이 따갑고 가래도 끓는 것 같았죠. 저녁 때쯤 아드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드셨어? 응, 먹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아들이 바로 알아챘죠.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숙님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정숙님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대요. 아들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참. 나이 먹으니까 감정이 약해졌나? 그날 밤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체온계는 여전히 38도 후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드님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고 아들은 깜짝 놀랐죠.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엄마, 이거 감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가자. 정숙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신발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두 분은 전문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독감이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죠. 지금 제때 오셔서 다행이에요. 하루 이틀만 더 늦었으면 폐렴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아드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히 큰일로 만들기 싫어서 그냥 참아야지.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그 참음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정숙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 뭔가 마음이 짠하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조금만 일찍 말씀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정숙님은 일주일 동안 푹 쉬시면서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죠? 근데 그 일 이후로 아드님한테 약속하셨대요. 다음부턴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말씀드리겠다고요.
아드님이 나중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사님, 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 얼굴 봤을 때.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그 말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는 우리를 위해 참으셨는데 전 엄마가 아프신 줄도 몰랐거든요. 같은 시기에 68세 이영자님이라는 분도 독감에 걸리셨어요.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요. 증상이 시작되고 반나절 만에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엄마 몸이 좀 이상해. 열도 나고 기운이 없어. 딸분이 그날 저녁에 바로 오셔서 다음날 아침 검사를 받으러 모시고 갔어요. 역시 독감 초기. 빠르게 대처해서 5일 만에 거의 회복하셨습니다. 두 분 다 다행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근데 차이가 있었죠. 정숙님은 증상 시작하고 이틀 반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으셨고 영자님은 하루 만에 가셨습니다. 그 하루 차이가 회복 기간을 일주일과 닷새로 갈라놓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정숙님은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바쁜 아들 괜히 불러서 걱정 끼치기 싫으셨죠. 그래서 참으셨어요. 영자님은 혼자 사시지만 생각이 좀 달랐어요.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혼자 사니까 더 빨리 말해야 해. 나중에 큰일 나면 너희가 더 힘들잖아. 독감은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는 코 막히고 재채기 나고 며칠 쉬면 좋아지죠. 근데 독감은 달라요. 갑자기 팍 오는 고열,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 극심한 피로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독감이에요. 특히 60대가 넘으면 면역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 발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사람들보다 5배나 높다고 해요. 독감 바이러스는 24시간이면 폐 깊숙이 자리를 잡아요. 48시간만 지나도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시면 안 돼요. 정숙님이 약국에서 약사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제대로 검사 받아보시라고. 근데 그냥 약만 사서 오셨죠? 그 선택이 회복 기간을 일주일로 만들었어요. 만약 그날 바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닷새 만에 회복하셨을 거예요. 아드님도 덜 놀라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독감 앞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뻐근하고 손이 평소보다 차갑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좀 차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호거든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독감은 갑자기 시작돼요. 아침에 멀쩡하다가 점심때 갑자기 열이 팍 오르는 거죠.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면 일단 독감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온몸이 쑤셔요. 특히 등이랑 다리 근육이 뻐근하고 아파요. 감기는 주로 목이랑 코가 불편한데 독감은 온몸이 아픈 게 특징이에요. 기운이 쭉 빠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해요. 이게 감기랑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72세 송미선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뻐근하고 열이 났대요. 체온을 재보니 38.5도. 바로 딸한테 전화하셨어요. 딸분이 그날 오후에 모시고 가서 독감 초기로 진단받으셨죠. 빠르게 처방받으셔서 일주일 만에 회복하셨어요. 이렇게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증상 시작하고 48시간,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검사는 간단해요. 코 속에 면봉 넣어서 검체 채취하는 건데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와요. 독감으로 확인되면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약을 처방받으시게 돼요. 이 약 꼭 48시간 안에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늦게 드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약은 보통 5일 정도 드세요. 중간에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끊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드셔야 해요. 그럼 이제 예방 이야기를 해볼까요? 백신 매년 맞으시나요? 작년에 맞았으니까 올해는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변종이 나와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고용량 백신이 따로 있어요. 일반 백신보다 항원이 4배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 반응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줘요. 유럽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고용량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일반 백신 맞으신 분들보다 독감에 걸릴 확률이 24% 낮았습니다. 75세 박영수님은 매년 백신을 맞으셨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고용량 백신을 맞으셨어요. 겨울 내내 건강하게 지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이게 다 그 백신 덕분인가 봐요.
백신 맞는다고 100% 예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설령 독감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손 씻기예요. 30초 이상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씻으셔야 해요. 밖에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화장실 다녀오셨을 때, 식사 전에 이 세 번은 꼭 씻으세요. 일본 홋카이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독감 감염 확률을 45% 줄일 수 있대요. 실내 습도도 중요해요. 겨울철에 난방하시면 실내가 건조해지잖아요.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더 오래 떠다녀요.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세요. 가습기 하나 놓으시면 돼요. 환기도 꼭 하세요. 아무리 추워도 하루에 두세 번은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한 번에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세요.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버스, 지하철, 마트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아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시면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돼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 두 번은 꼭 드세요. 영양 섭취도 신경 쓰셔야 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두부.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시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를 보면요.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신 분들이 6시간 미만 주무신 분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았대요. 나이 드시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시잖아요. 그럴 땐 낮잠을 30분 정도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단,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참지 않는 거죠. 박정숙님 기억나시죠? 이틀 반 동안 참으셨던 분.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아드님도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아프신 걸 숨기신 게 아니라 진짜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래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독감은 정말 빨라요. 24시간이면 폐 깊숙이 자리를 잡고 48시간이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정숙님은 다행히 아드님이 일찍 오셔서 제때 검사를 받으셨어요. 담당자가 말했죠. 하루만 더 늦었으면 폐렴으로 넘어갈 뻔했다고. 그 말 들으시고 아드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대요. 지금 정숙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손주도 만나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근데 그 일 이후로 달라지신 게 있대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아들한테 전화하신대요. 엄마, 왜 자꾸 전화해? 이렇게 물으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아드님도 달라지셨어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하신대요. 엄마, 오늘 뭐 했어? 밥은 잘 먹었어? 이렇게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서로 말하고 서로 듣고 그게 전부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았던 거죠. 영자님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혼자 사시니까 더 빨리 말씀하셨죠? 나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빨리 연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니까요.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요? 그럼 애들이 더 큰일 나잖아요. 차라리 미리 말하는 게 낫죠.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독감에서 회복하신 후에도 조심하셔야 해요. 증상이 사라지고도 이틀 정도는 더 쉬세요. 바이러스가 아직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복 후에도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독감은 몸을 많이 약하게 만들거든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기침이 오래 가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다시 검사를 받으세요. 합병증이 생겼을 수 있거든요.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독감 후 2주 안에 심장 관련 위험이 6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독감 시즌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건강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면역력이 좋아져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웃으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면역력을 높여줘요. 정숙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아들한테 말하지 않은 제 자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제가 대답했죠. 사랑하시니까요. 자식이 걱정할까봐, 짐이 될까봐. 그래서 참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정숙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말하는 거더라고요. 아프다고 말하는 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네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72세 박정숙님, 이불 속에서 혼자 결심하셨던 분. 아들한테 말하지 말자고. 그 선택이 어떻게 됐죠? 이틀 반 후에 아드님이 황급히 달려오셨고 검사 결과 독감. 하루만 더 늦었으면 폐렴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반대로 68세 이영자님은 증상 시작하고 반나절 만에 딸한테 연락하셨죠. 그래서 5일 만에 회복하셨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참았느냐, 말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독감은 감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 관리하면 폐렴으로 번지고 호흡곤란이 오고 회복하는데 몇 주, 몇 달이 걸려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관리하면요. 일주일 안에 회복돼요. 후유증도 없어요.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가족들도 안심하실 수 있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하나 붙이세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세요. 갑자기 열 38도 이상, 온몸이 쑤심, 기운 쭉 빠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가족 전화번호를 적어두세요. 몸이 안 좋으실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요. 이거 하나만 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독감 백신도 꼭 맞으세요. 60세 이상이시면 고용량 백신으로 매년 가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맞으시면 돼요. 일상생활 습관도 지키세요. 손 자주 씻기, 실내 습도 유지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이것들이 다 독감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든 좋아요.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짐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부모님 건강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프신데 참으시는 게 오히려 자식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정숙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사님, 이제 알았어요. 내가 건강해야 애들이 행복하다는 걸. 내가 아프면 애들이 더 아프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는 아프면 바로 말할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당신이 건강하셔야 가족들이 행복해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올해 겨울 꼭 건강하게 보내세요. 독감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독감에 대처하신 경험, 가족과의 이야기, 무엇이든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